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0에서 1000만원까지 돈 모으기 진짜 헬입니다. 그걸 버티면 5억 10억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돈을 안 모아본 사람은 1000만원 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지금 당장 1000만원 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서 여태까지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모은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 알죠?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든 사람들은 공감하시는 게 뭐냐면, 남들 하는 거 다 해가지고는 돈을 못 모아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건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버는 돈은 제한적이에요. 뭐 돈을 엄청 많이 벌면 좀 쓰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는 평범한 월급쟁이고 평균적인 소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입장이라면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안 쓰거나 적게 써야 돼요. 덜 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은 웬만큼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럼 포기해야 돼. 예. 내가 그동안 노려왔던 것들 포기해야 됩니다. 여행도 이제 가면 안 되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참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나중에 바꿔야 되고,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배달 음식도 적게 먹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것도 포기해야 돼. 워라밸 같은 거, 워라밸은 됐고, 인프라 같은 것도 좀 포기해야 돼.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동안 내가 늘상 누려왔던 건데, 늘상 해왔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하고 좀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살아보니까 돈을 못 모은 사람도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별로 직업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직업 별로 대단한 직업이 아니야. 평범한 직업이고 별로 그렇게 그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어. 예.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적어요. 월급이 적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월급 모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이런 성향은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대체로 보면 좀 고소득자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자분들을 보면 이제 서비스업과 사무직 몰리는데, 보통 그런 일만 해가지고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버는 돈으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돈을 모으려면 그걸 포기해야 돼.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매달 80만 원 모은다고 내가 80만 원 적게 써야 돼요. 80만 원 이제 안 하는 거야, 이제. 매달 80만 원 문화생활 했던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부분 포기해야 돼. 안 모았던 사람 80만 원 모으려면.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 한 80만 원 모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80만 원을 이제 덜 써야 되죠. 덜 써야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80만 원 이상 이제 안 하는 것들, 뭐 맛집 탐방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 뭐 인터넷 쇼핑, 문화생 이런 것들 안 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애초에 돈을 못 모은 사람들 소득이 적어요. 소득이 적은데 그 적은 소득에 80만 모으려면 정말 아껴야 되거든요.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건 상당 부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늘상 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포기한다.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해야 돼, 돈을 모아야. 돈을 모으려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돈이 모이거든. 그래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죠. 돈 모으는 거 고통이야, 고통. 안 써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니까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돈 뭐 없는 상태에 10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야.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버티면 5억씩 비켜갈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도대체 5억 10억 어떻게 합니까? 예. 돈 많은 사람도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5억 10억. 뭐 1000만 원 넘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넘으면 그냥 1단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1단계 깼다고 끝판 깰 수 있습니까?
슈퍼마리오 첫 판 깼다고 끝판 깰 수 있나? 아니지 않습니까? 첫 판 깼어 두 번째 판도 어려워. 원래 게임이라니 그렇잖아. 어? 지금 내가 클리어한 것도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더 어려워 이게. 계속 어렵단 말이야. 당연히 그렇지 이게. 천만 원 끝났다고 이제 뭐 팔자 필고 뭐 인생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어. 천만 원 모았으면 당연히 2천, 3천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5억, 10억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런 좀 헛소리 좀 하지 마 제발. 요즘 왜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경험 얘기 드리면 중소기업 20년차 직장인입니다. 1억 모으기 진짜 힘들고요. 1억에서 2, 3억 가는 것도 만만찮게 힘듭니다. 이 부분이 책이랑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책에서는 1억 모으면 재테크 잘하면 2, 3억 금방 가는 것처럼 설명한 서적이 많은데요. 그건 극소수일 겁니다. 재테크 투자, 즉 주식, 코인, 펀드 등 어느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재테크 실패 때문에 10년간 2억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이제 겨우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1억 모으고 나서 가장 신중히 해야 하는 건 투자입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투자라는 게 정석대로 해도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이니 재테크에 매우 아주 출중하다 생각 안 되면 저축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실패하면 본전 찾는데 아주 많은 시간 걸립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투자는 확률적으로 90만 명이 한 명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니 신중하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열심히 사셨네 중소기업 20년 차면. 여러분 중소기업도 2층 이상 다니는 분들 흔치 않습니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중소기업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분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청춘을 몸바쳐 일했고 그래도 내가 중소기업 다녔기 때문에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고 그런 거죠. 특히나 중소기업 다니면 1억 모으기 더 힘들어요. 왜냐면 중소기업 월급이 적으니까. 받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단 1억 모으려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80만원씩 10년, 100만원씩 8년입니다. 절대 단기에 모을 수 없어요. 특히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더 모으기 힘들어.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1억 모으는데 거의 한 청춘을 한 절반 이상 바쳐야 될 겁니다. 보통 남자가 이제 중소기업 취업해도 20대 중반 후반, 많으면 30 넘어서니까 보통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한 월급으로 돈 번다 치면 한 8년에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모으는 동안 이제 중년 되는 거죠. 못 모으는 사람도 많이 있고 2, 3억 가는 거 힘들죠 여러분. 제가 책을 안 좋아하는 게 뭐냐, 저도 재테크책 많이 읽었는데 재테크책 문제가 뭐냐, 뭔가 책을 보면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소시적에 재테크책 많이 읽었거든요. 재테크 꽂혀가지고. 근데 지금 안 읽어요. 공짜로 줘도 아니고. 왜냐하면 재테크책이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댓글 적은 사람도 아시겠지만 뭐 저자가 다르다고 해서 내용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거의 돌고 도는 거야. 유튜브 같은 것도 왜 보면 뭐 빈집 컨텐츠나 상가공식 컨텐츠 보면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계속 이제 유튜브만 다르고 똑같이 영상 보여주고 말하는 뉘앙스만 좀 다르고 내용은 똑같고 책도 똑같아요 이게. 책도 기본적인 모토가 뭐냐 하면 일단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종잣돈 모으고 그 모은 걸 가지고 재테크에서 부자가 되고 다 이런 패턴입니다. 책에 나온 내용대로만 되면 다 부자 되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 이게. 근데 보통 책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데는 잘된 케이스만 보여주니까 실패한 케이스는 안 보여주지. 여러분 재테크로 실패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투자나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으로 실패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 아마 저기 뭐 거부섬이나 이제 신도시 같은 데 상가 연끌해서 구입하신 분들도 재테크 서적 많이 읽었을걸요. 아마 거기서도 이제 영감 얻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했다 골로 간 거지 이게. 재테크 잘하면 2, 3억. 근데 그 잘한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 그 재테크로 잘하는 사람 소수고요. 실패한 사람이 제대로 다수입니다. 실패한 사람. 날리는 사람 더 다수예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뭐예요? 잘 되면 벌지만 안 되면 까먹습니다. 금방 까먹어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거 있어도 손해도 큽니다. 특히 뭐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투자에 더 신중해야 돼. 근데 반대예요 현실은. 댓글 적은 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투자는 더 극단적으로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모으니까 돈 모으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뭔가 큰 돈을 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 훨씬 강해. 그래서 투자로 큰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가진 걸 다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공격적인 투자가 뭐예요? 뒤에 안 바라보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비투. 근데 그런 거 있다가 잘못되면 굴러갑니다. 그런 거에서 다 날려먹으면 재기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야. 부자하고 없는 사람이 다른 거는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만약에 내가 한 5억을 잃는다 쳐도 어차피 돈 많아요. 돈 많아. 그리고 부자들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돈이 항상 아쉬워. 내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몇 프로 수입 보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이제 투자해서 크게 이득 보려고 하는 투자를 많이 해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폐잔맨처럼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진 게 없고 돈 버는 게 힘든 사람일수록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투자는 더 안정적이어야 돼요. 오히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 그래서 이분 말대로 투자에 뭔가 출중하고 뭔가 있잖아요. 좀 확실한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 아니면 저축이 낫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바보가 저축하냐? 은행 이자는 낮은데 이딴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투자한 금액을 무조건 이득 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잃지 않는 게.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남은 인생에서.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이분도 2억 가지고 있지만 2억을 투자로 다 밀어 넣었다가 다 꼬라박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가진 게 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네.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패 한번 겪으면 그냥 끝입니다. 두 번, 세 번 기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말대로 뭐 극단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길게 적어도 내 원금은 까먹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돈을 모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